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바로 소근육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처럼 큰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근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작은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작은 근육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단련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침에 일어나 안경을 쓰고 옷을 단추를 잠그고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소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소근육 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PPT 강의를 통해 소근육의 중요성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근육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소근육이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육은 손가락, 손목, 그 다음에 발가락, 발목 등은 신체의 작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을 의미합니다. 대근육은 큰 근육을 의미하는데 걷기, 뛰기, 앉기, 일어서기 같은 큰 움직임을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근육은 세밀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바늘에 실을 깨거나 글씨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누르는 동작은 모두 소근육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제 발가락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 소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손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이므로 수많은 작은 근육과 신경,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에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근육입니다. 그럼 노화와 소근육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손과 발은 소근육은 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전에는 쉽게 열 수 있었던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거나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에 힘이 약해지면은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근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육은 단순히 손과 발을 움직이는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 옷을 입고 단추를 잠그는 거, 신발끈을 묶는 거 모두 소근육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근육이 기능이 크게 저하된다면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근육 기능은 자존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소근육 관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건강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 소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책장을 넘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글씨를 쓰고 음식을 먹는 모든 행동은 손 소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손 소근육이 건강하면 다양한 취미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악기 연주, 서예 등은 모두 손의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손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활 만족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손 소근육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 소근육도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손의 중요성만 잘 알고 있지만 발가락과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전체 체중을 지탱하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가락 주변에는 소근육은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 힘이 약해지면 걸을 때 몸이 흔들리거나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 역할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낙상과 골절은 장기 입원과 수술까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 소근육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소근육과 뇌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소근육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뇌와 함께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가락은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에서 매우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많은 움직임을 일수록 뇌 자극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퍼즐 맞추기, 색칠하기, 악기 연주, 뜨개질 같은 활동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소근육 운동은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근육이 약화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데, 소근육 기능이 약해지면은 다양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젓가락질을 불편해지거나 병뚜껑을 여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발에서는 걸을 때 균형이 흔들리거나 자주 발을 헛디디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보다는 소근육 기능 저하로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운동과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악력의 중요성도 살펴보면 좋은데 악력은 이제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악력이 전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악력이 낮은 사람은 신체 기능 저하와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근력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손 운동을 통해 악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근육 운동에도 정말 효과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근육 운동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손과 발의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촉진되어 손과 발 저림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먹을 꽉 젓다가 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피가 왔다가 이제 풀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운동. 즉 이제 그라십이라고 하는 쥐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에 있는 이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주먹 쥐는 이런 쥐는 운동을 좀 더 진행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손에서는 관절의 변형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루마티스 관절이나 골관절염 등은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은 이제 앞코가 좁은 신발을 많이 신을 경우에는 우리 무지해반증이나 이제 새끼외반증 같은 그런 질환들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근육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되어 낙상 예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각 기능이 떨어져 균형을 잘 잡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근감소증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발에서 오는 이런 감각들, 즉 센서들이 많이 둔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각 기능을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발에 있는 이 근육들도 소근육들도 정말 유연하게, 그리고 근 기능을 증진될 수 있도록 운동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로 통해서 감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이제 발에 각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굳은 살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풀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섯 번째는 뇌를 자극하여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손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사용해주면 좋은데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우리 손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주고 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취미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준다면은 우리 뇌 기능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좀 더 증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다섯 가지 기억해 주셔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 체조입니다. 손가락 체조는 가장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소근육 운동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그 다음에 모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하나로 맞대는 맞섬 운동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꾸준하게 실시하면 손의 유연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기 운동입니다. 부드러운 고무공이나 스트레스 볼을, 우리 스트레칭 볼을 이용한다면은, 운동을 정말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손바닥 안에 넣고 천천히 쥐었다가 풀어줍니다. 약 5초 정도 유지한 뒤에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동작을 10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공지기 운동은 이제 손가락 근육과 손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우리 악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TV를 보거나 그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손을 이렇게 마사지 기구가 있는데 좀 올록볼록하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손을 이렇게 쥐기 연습을 해준다면은 좀 더 감각 자극을 좀 주는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은 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손에 있는 협응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협응력이란 이제 코디네이션을 의미하는데 눈과 손이 정확하게 함께 움직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 옮기기, 콩짓기, 퍼즐 맞추기 등은 활동을 통하여 손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뇌와 손의 연결성을 높여주고 집중력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발가락 운동이 해당이 됩니다. 균형을 향상시키고 보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또 활용하여 발가락으로 잡아당기는 운동도 좋습니다. 작은 공이나 물공을 발가락으로 잡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면 보행 시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상도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은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균형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 걷기와 발 뒤꿈치 걷기 운동도 발 근육과 이제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균형 운동은 자신감 있는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취미 활동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소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뜨개질은 손가락을 움직임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해는 이제 손끝의 힘을 활용하여 섬세한 손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는 이제 창의력과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악기 연주 역시 손가락의 협음력을 향상시키고 훌륭한 활동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이제 취미를 가져서 한번 배워본다면은 인지기능 향상과 그 다음에 소근육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근육은 이제 단순히 운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선, 그다음에 계란, 두부, 콩류, 살코기는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이제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균형 잡힌 식습관은 소근육 건강에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그 다음에 녹색잎 채소, 그 다음에 계란, 두부, 콩류, 살코기 같은 단백질류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한 이제 휴식과 회복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휴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분 또한 이제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근육 피로를 이제 좀 더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들은 주로 이제 휴식 시 물을 이제 가끔 안 마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제 휴식할 때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이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네,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또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시간도 정말 적절하게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주는 게 좋고 운동 후에 적절한 휴식도 또한 중요합니다. 근육 회복 시간을 주어야 우리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운동과 휴식의 균형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근육 건강의 실천법입니다. 소근육 건강은 이제 특별한 운동기구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이제 손가락 체조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발가락 운동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진행하며 이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이제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소근육 건강 관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소근육은 우리 몸의 작은 근육이지만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은 기능이 좋아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근육은 이제 운동을 통하여 뇌 건강 유지와 낙상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이제 손가락, 발가락 운동을 실천해 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이러한 습관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소근육 근육을 좀 더 증진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